주막에 들어선 당신은 배가 고픕니다.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40리를 걸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속은 비어 있습니다. 주모에게 묻습니다. 뭐 먹을 게 있어?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입니다. 국밥이요. 조선시대 주막의 메뉴판은 간단했습니다. 국밥.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끔 막걸리에 전병이나 부침개가 나오는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주막은 국밥 하나로 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밥이 뭘까요? 주막 부엌으로 들어가 봅시다. 커다란 가마솥 하나가 보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솥은 불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솥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뭔가 끓고 있습니다. 무엇이 들었는지는 주모도 정확히 모를 겁니다. 어제 남은 사골 국물이 베이스입니다. 그 위에 오늘 아침 손님이 남긴 밥이 들어갑니다. 점심에 쓰고 남은 무청과 시장에서 싸게 구한 시래기가 들어갑니다. 마당에서 잡은 닭 한 마리의 뼈도 들어갑니다. 계속 끓이고 계속 추가합니다. 이게 조선시대 주막국밥의 진실입니다. 18세기 실학자 이중환은 택리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막의 음식은 깨끗하지 못하고 그릇도 제대로 씻지 않는다. 19세기 말 조선을 여행한 영국인 이사벨라 버드비숍의 기록은 더 적나라합니다. 주막에서 내온 음식은 악취가 났고 그릇에는 기름때가 끼어 있었다. 나는 참아 먹을 수가 없었다. 프랑스 선교사 달레의 기록도 있습니다. 조선의 여간 음식은 매우 불결하며 파리가 끊임없이 날아든다. 조리 과정을 지켜보면 식욕이 사라진다. 과장이 아닙니다. 위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대입니다. 그릇은 언제 씻었을까요? 물이 귀했습니다. 우물이나 개울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으니까요. 그 귀한 물을 그릇 씻는데 펑펑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막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릇에 남은 국물이나 밥알을 헝겊으로 대충 닦아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끓는 물에 헹구는 것? 그건 꽤 양심적인 주막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식재료 자체였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대입니다. 음식이 쉽게 상했습니다. 여름철 주막의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잡은 닭이 점심때까지 마당에 걸려 있습니다. 30도가 넘는 날씨에 파리가 꼬입니다. 저녁 국밥에 그 닭이 들어갑니다. 얼음으로 보관하는 것? 그건 양반집 이야기입니다. 서민들의 주막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막국밥은 늘 양념을 강하게 쳤습니다. 된장을 듬뿍, 고추를 많이, 마늘을 잔뜩. 상한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제 국밥이 당신 앞에 놓였습니다. 나무 사발입니다. 오칠이 벗겨지고 가장자리가 깨졌습니다. 안을 보니 기름때가 끼어 있습니다. 국물은 뿌였습니다. 겉에 기름이 둥둥 떠 있습니다. 무언가 뼈 같은 것이 보입니다. 고기인지 생선인지 알 수 없는 살점이 보입니다. 냄새는 강렬합니다. 된장 냄새가 압도적입니다. 그 아래 깔린 비린내, 쉰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먹어야 합니다. 당신은 배가 고픕니다. 다음 주막까지는 또 30리를 걸어야 합니다. 여기서 먹지 않으면 굶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먹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참고 흐르륵 들이켰습니다. 맛있다고 느꼈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배부르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생존이었습니다. 낭만이 아니라. 국밥을 억지로 넘기고 나면 이제 잘 곳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막의 잠자리는 식사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좁은 방에 모르는 사람 10명, 20명과 함께 누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빈대 이 벼룩이 있었습니다. 밤새 긁어야 했습니다. 다음은 주막의 잠자리, 그 불편함과 불결함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밥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이제 잠을 청할 시간입니다. 주모에게 묻습니다. 방 하나 있소? 주모가 고개를 젓습니다. 빈 방은 없소. 봉당에서 주무시든가 저 방에 자리 하나 비어 있으니 끼어 주무시든가.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봉당. 그러니까 마루.
둘째, 방 한 칸에 낯선 사람들과 함께 방을 선택했다고 칩시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당신은 뒤로 물러서고 싶어질 겁니다. 3평, 많아야 4평 남짓한 방입니다. 그 안에 이미 사람들이 빼곡합니다. 10명? 아닙니다. 15명? 더 많습니다.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조선시대 주막의 방은 이렇게 운영되었습니다. 벽을 따라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머리를 벽에 대고 발을 방 가운데로 향하게 눕습니다. 마치 수레바퀴 살처럼 방사형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차지하는 공간은 얼마나 될까요? 어깨 넓이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팔을 벌릴 수 없습니다. 옆으로 뒤척일 수도 없습니다. 옆 사람과 어깨가 맞닿아 있으니까요. 베개는 없습니다. 자신의 보따리를 베개 삼아 베거나 팔을 베고 자거나 아니면 그냥 맨바닥에 머리를 대고 자야 합니다. 이불도 없습니다. 자기 옷가지로 몸을 덮습니다. 여름이면 그나마 괜찮지만 겨울이면 문제입니다. 방 한가운데 화로가 있긴 하지만 벽 쪽에 누운 사람들에게는 그 열기가 닿지 않습니다. 추워서 떨며 자야 합니다. 잠들려고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주변이 시끄럽습니다. 누군가 코를 골고 누군가는 기침을 합니다. 조용할 틈이 없습니다. 냄새는 더 심각합니다.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며칠째 씻지 못한 몸에서 나는 땀 냄새. 낮에 먹은 마늘과 파에서 나는 입 냄새. 발을 방 중앙으로 모아놓았으니 발 냄새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누군가 술을 마셨다면 술 냄새까지. 환기. 창문을 열면 추위가 들어옵니다. 여름에는 모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창문은 닫혀 있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탁합니다. 숨쉬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가렵습니다. 처음엔 다리가 간지럽습니다. 이번엔 등이 가렵습니다. 빈대입니다. 조선시대의 주막에서 빈대를 피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빈대는 벽 틈, 천장 틈, 바닥 틈에 살았습니다. 돗자리 속에, 옷 속에, 머리카락 속에 살았습니다. 밤이 되면 나옵니다. 사람의 체온과 숨결을 감지하고 기어 나옵니다. 한 마리가 아닙니다.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동시에 공격합니다. 피가 날 때까지 긁어야 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량용의 기록입니다. 주막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니 온몸이 빈대에 물려 붉은 반점투성이가 되었다. 가려움을 참을 수 없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중환의 택리지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길을 가는 자들이 주막을 꺼리는 까닭은 음식이 더러운 것도 있지만 빈대와 이의 괴롭힘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추사 김정희도 유백일에 주막에서 묵으며 이렇게 썼습니다. 이 한 몸 뉘일 곳 없구나. 빈대는 군사처럼 몰려들고 이는 구름처럼 날아든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빈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가 있었습니다. 머릿니, 몸니가 사람들의 옷과 머리카락에 특실거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주 목욕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몇 달씩 씻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였죠. 주막처럼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은 이의 천국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옷에서 옷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밤새 이를 잡아야 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옷을 벗고 이음새를 뒤져가며 하나하나 잡아 죽였습니다. 벼룩도 있었습니다. 주막에는 개가 있었고 닭이 있었고 때로는 돼지도 있었습니다. 그 동물들이 벼룩을 옮겼습니다. 벼룩은 빈대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방이 싫어서 봉당을 택했다면 봉당은 더 추웠습니다. 마룻바닥에 그냥 눕습니다. 천장은 높고 벽은 없습니다. 바람이 그대로 들이칩니다. 겨울밤 봉당에서 잔다는 건 얼어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불결하고 불편해도 방을 택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리적 불편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심리적 불안감도 컸습니다. 함께 누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장사치일 수도 있고 과거 보러 가는 선비일 수도 있고 떠돌이 거린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도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베고 잡니다. 품속에 돈주머니를 깊이 넣고 잡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자다가 소매치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하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주막에서는 절대 깊이 잠들면 안 됐습니다. 한쪽 귀는 항상 열어두고 얕은 잠만 자야 했습니다. 겨우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옵니다. 온몸이 뻐근합니다. 어깨는 결려있고 허리는 아픕니다. 온몸에 빈대 물린 자국이 빨갛게 올라와 있습니다. 일어나 몸을 털어냅니다. 옷에 묻은 이를 털어냅니다. 세수를 하고 싶지만 물이 귀합니다. 우물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그냥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는 게 전부입니다. 이가 조선시대 주막에서의 하룻밤이었습니다.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끔찍한 주막을 계속 찾았을까요? 단순히 잠자고 밥 먹는 곳이었다면 차라리 노숙하는 게 나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주막은 늘 붐볐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주막은 단순히 먹고 자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의 주막은 경제의 심장이었습니다. 정보가 흐르는 곳, 물건이 거래되는 곳, 사람이 연결되는 곳. 오늘날로 치면 휴게소, 터미널, 시장,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합쳐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먼저 주막에서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 볼까요? 국밥 한 그릇에 얼마요? 주모가 대답합니다. 쌀 한 대요. 방값은요? 무명 한 자나 쌀 2대요. 18세기 이전, 특히 조선 초중기의 주막은 현금 거래가 드물었습니다. 대신 쌀로 계산했습니다. 쌀은 조선시대의 진짜 화폐였습니다. 세금도 쌀로 냈고 봉급도 쌀로 받았으니까요. 국밥 한 그릇에 쌀 1대, 하룻밤 숙박비에 쌀 2대, 막걸리 한 사발에 쌀 반대. 이게 기본이었습니다. 쌀이 없으면 무명 배우로 냈습니다. 무명 한 필은 쌀 약 1석과 같은 가치였습니다. 주막에서는 무명을 잘라서 받았죠. 한자, 2자 단위로. 말린 생선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소금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닭이나 계란으로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물 교환이었습니다. 18세기 이후 상황이 조금 바뀝니다.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되기 시작한 겁니다. 국밥 한 그릇에 50문, 하룻밤에 100문. 드디어 돈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쌀과 무명도 받았습니다. 주막은 유연했습니다. 손님이 가진 걸로 받았죠. 동전이 없으면 쌀로, 쌀이 없으면 무명으로, 무명이 없으면 일로 갚게 했습니다. 돈이 없소? 그럼 나무 좀 패요. 물 좀 길어오시오. 이런 식이었습니다. 주막의 진짜 가치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보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신문도 없었고 라디오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소식을 들었을까요? 주막에서였습니다. 한양에서 온 장사치가 말합니다. 요즘 한양에 쌀값이 올랐다더군. 흉년이 들 조짐이라던데. 평안도에서 온 선비가 말합니다. 북쪽에서 청나라 사신이 온다더군. 곧 한양으로 내려간다지. 전라도 상인이 말합니다. 남해에서 외선이 목격됐다는 소문이 있어. 조심해야 할 것이요. 주막은 뉴스센터였습니다.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정보를 나눴습니다. 소문도 퍼졌고 진짜 뉴스도 퍼졌습니다. 실제로 역사 기록을 보면 주막이 정보 유통의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28년 이인좌의 난 때 반란군의 움직임이 가장 먼저 퍼진 곳이 어디였을까요? 주막이었습니다. 청주에서 군사가 일어났다더라. 반란군이 한양으로 북상 중이라던데. 이런 소문이 전국의 주막을 통해 3시간에 퍼졌습니다. 조정에서는 이를 막으려 했습니다. 주막 주인들에게 헛소문 퍼뜨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주막은 이미 정보의 바다였으니까요. 주막은 장사치들의 전진기지이기도 했습니다. 보십시오. 주막마당에 짐들이 가득합니다. 쌀가마, 무명보따리, 생선, 광주리, 옹기단지. 이게 다 뭘까요? 상품입니다.
장사치들은 주막에 짐을 맡겼습니다. 한양에서 물건을 가져와 지방 주막에 맡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장사치에게 팝니다. 혹은 그 지역 물건을 사서 다시 한양으로 가져갑니다. 주막은 물류창고였습니다. 주모는 단순히 밥 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보관해주고 거래를 중개하고 때로는 외상값을 떼어주기도 했습니다. 신용거래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보부상을 아십니까? 등에 보자기를 지거나 보상, 보찜을 이고 부상 다니며 장사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주막은 생명줄이었습니다. 보부상은 주막에 물건을 맡겼습니다. 필요할 때 찾아가고 팔고 남은 건 다시 맡겼습니다. 주막 주인과는 신용으로 거래했습니다. 이번엔 돈이 없으니 외상으로 하고 다음에 물건 팔면 갚겠소. 주모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다음번에도 올 거라는 걸. 몇 년 동안 봐온 단꼴이니까요. 그래서 믿고 외상을 주었습니다. 주막이 없었다면 보부상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막은 사람을 이어주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주막에 왔습니다. 어디 머슴자리 없소? 농사일이라면 자신 있소. 주모가 말합니다. 저 마을 김부자 댁에서 머슴 구한다던데. 한번 찾아가 보시오. 혼처를 찾는 사람도 왔습니다. 우리 딸이 시집갈 나이인데 혹시 총각 있는 집 아시오? 장사 파트너를 찾는 사람도 왔습니다. 남해 쪽에 생선 공급할 사람이 필요한데 아는 사람 있소? 주막 주인은 다 알았습니다. 누가 뭘 필요로 하는지, 누가 뭘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을 연결해 줬습니다. 오늘날 링크드인, 사람인 같은 플랫폼의 역할을 주막이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주막 주인은 얼마나 벌었을까요? 겉보기엔 초라해 보입니다. 기름때 묻은 치마, 헝클어진 머리, 거친 손. 하지만 실제로는 꽤 벌었습니다. 18세기 기록을 보면 큰 길목의 주막은 하루 손님이 50명에서 100명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국밥 50문, 숙박 100문이라고 치면 하루 매출이 7,500문에서 1만 5천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5전에서 150전, 약 1량 반 정도입니다. 한 달이면 3,040량을 벌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여기서 식재료비, 땔감비, 인건비를 빼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1,015냥 정도는 남았을 겁니다. 당시 일반 노동자 월급이 1량이었던 걸 생각하면 주막 주인은 꽤 괜찮은 수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막 주인은 마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돈이 있었고 정보가 있었고 인맥이 있었으니까요. 양반들도 주막 주인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저 주모가 한양 소식을 제일 빨리 아는데, 저 주인이 장사치들과 연결이 많은데, 주막 주인에게 잘 보이면 좋은 정보를 들을 수 있었고, 좋은 물건을 구할 수 있었고, 필요한 사람을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막은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합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주막은 밀수의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금지된 물품들이 주막을 통해 유통되었습니다. 밀수 인삼, 밀수은, 때로는 금지된 책들까지. 관청에서는 주막을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막 주인들은 영리했습니다. 관리가 오면 정상적인 물건만 보여줬고 진짜 중요한 물건은 숨겼습니다. 뇌물도 같습니다. 적당히 돈을 주면 관리들도 눈 감아줬습니다. 이게 조선 후기 주막의 현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막을 세 가지 관점에서 봤습니다. 식사는 불결하고 부실한 국밥. 숙박은 빈대와 이와의 전쟁. 경제 마이너스 정부와 물류의 허브. 주막은 모순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끔찍하게 불결했지만 없어서는 안 될 곳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사람들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천대받았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저물고 주막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지친 얼굴들, 먼지 묻은 옷들, 무거운 짐들. 그들은 오늘도 이 불결한 주막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주막은 낭만인가, 불결인가? 우리가 이 영상을 시작하며 던진 질문입니다. 이제 답할 시간입니다. 먼저 확실히 해두겠습니다. 주막에 낭만은 없었습니다. 집 비린내, 마구간 냄새, 땀 냄새가 뒤섞인 공기.
제대로 씻지 않은 그릇에 담긴 잡탕국밥. 20명과 어깨를 맞대고 누워야 하는 좁은 방. 밤새 괴롭히는 빈대 이 벼루. 이게 주막의 진실이었습니다. 사극에서 보던 그림 같은 풍경, 깔끔한 주모, 정갈한 상차림. 그건 판타지였습니다. 양반 사대부들이 묵던 일부 고급 객사나 혹은 그들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 서민들의 주막은 달랐습니다. 불결했고 불편했고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주막을 찾았을까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 사람들은 걸어야 했습니다. 한양에서 부산까지 약 450km, 보름을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한양에서 평양까지 약 300km, 열흘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긴 여정 동안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잘까요? 노숙. 겨울밤 노숙은 죽음입니다. 영하의 날씨에 밖에서 자면 얼어 죽습니다. 여름밤 노숙도 위험합니다. 호랑이 이리 도적. 밤의 위험은 끝이 없습니다. 주막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불결해도 불편해도 비싸도 거기라도 가야 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주막의 의미는 단순히 생존을 넘어섭니다. 주막이 없었다면 조선 사회는 작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막은 조선의 혈관이었습니다. 정보가 흘렀습니다. 물자가 이동했습니다. 사람이 연결되었습니다. 한양의 쌀값 정보가 전국으로 퍼진 건 주막을 통해서였습니다. 지방의 특산물이 한양까지 올라간 건 주막을 거점으로 한 보부상 덕분이었습니다. 과거 보러 가는 선비가 무사히 한양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건 주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막 없는 조선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보는 고립됩니다. 지방은 한양의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물자 유통이 멈춥니다. 장사치들은 물건을 팔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동을 포기합니다. 먼 곳은 갈 엄두를 못 냅니다. 조선은 무너집니다. 주막은 더럽고 초라했지만 그 주막들이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주막을 운영한 건 누구였을까요? 주모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여인들. 양반집 딸이었다가 몰락한 여인들. 천민 출신이지만 악착같이 돈을 모아 주막을 차린 여인들. 그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국밥을 끓이고 손님을 받고 방을 치우고 물건을 관리하고 외상값을 계산하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손님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년아 국이 왜 이렇게 짜? 방이 더럽다고 빈대가 득실거린다고. 욕을 먹어도 참아야 했습니다. 손님을 잃으면 장사가 안 되니까요. 때로는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취한 손님이 주모를 희롱했습니다. 주모는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싸우면 더 큰 화를 당하니까요. 조선은 여성에게 가혹한 시대였습니다. 과부는 재혼할 수 없었습니다. 재혼하면 자식들이 천대받았으니까요. 그렇다고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시집간 딸은 남의 집 사람이니까요.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주막은 그런 여성들에게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천대받았지만 그래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주막의 주모들은 조선시대 여성 중 가장 강인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생존을 위해, 자식을 위해 악착같이 버텨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막을 들여다보면 조선의 민낯이 보입니다. 화려한 궁궐도 멋진 한복도 풍류를 즐기는 양반도 아닙니다. 진짜 조선은 이것이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도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 빈대 물린 몸으로 다시 길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 불결한 국밥이라도 감사히 먹어야 하는 사람들. 이들이 진짜 조선이었습니다. 역사책에는 이름이 남지 않은 사람들. 사극에서는 배경으로만 지나가는 사람들. 하지만 이들이 없었다면 조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양반들의 화려한 문화는 이들의 등 위에 세워졌습니다. 왕조의 500년은 이들의 땀으로 지탱되었습니다. 주막은 그 진실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주막은 불결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결함 속에 조선 민초들의 치열한 삶이 있었습니다. 낭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존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깨끗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있었습니다. 주막은 조선의 가장 거친 현장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생생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기차역, 식당, 공항 내합실. 깨끗하진 않지만 우리는 거기서 밥을 먹습니다. 편하진 않지만 우리는 거기서 잠시 쉽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니까요. 주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적이진 않았지만 필요했습니다. 낭만적이진 않았지만 없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막을 지켜낸 건 화려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는 왕과 영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막 주모의 거친 손, 빈대 물린 채 다시 길을 떠나는 보부상의 발, 불결한 국밥이라도 감사히 먹는 백성들의 입, 이것들이 모여서 역사가 됩니다. 조선은 궁궐이 아니라 주막에서 굴러갔습니다. 조선은 양반이 아니라 민초들이 지탱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화려한 판타지가 아닙니다. 거칠고 불결하지만 진짜였던 그들의 삶입니다. 다음에 사극을 보실 때 주막 장면이 나오면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 깔끔한 화면 너머를 상상해 보십시오. 거친 손으로 국을 푸는 주모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디며 하루하루 살아낸 사람들을. 그들이 진짜 조선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역사는 살아남은 자들이 쓰지만 진짜 역사는 이름 없이 사라진 자들이 만든다. 이 영상이 불편하셨나요? 좋습니다. 그게 목표였습니다. 역사는 편안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불편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조선의 민낯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궁금한 조선시대의 진짜 모습을 남겨주세요. 함께 판타지를 걷어내고 진실을 마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